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오늘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좀 분위기는 엇갈려 있었는데 수익 봉투 한 개씩 뜯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큼은 수익 봉투 3가지에 좀 웬만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맞아요. 수익 봉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대선 토론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10시부터 미국의 대선 토론이 생중계가 됐고요. 그에 대한 영향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오늘 대선 토론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해리스에 베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의미 있게 이제 상승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쪽에 SK 이터닉스 그리고 뭐 아니면 금량, 그린파워, SDN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같이 움직였던 게 또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SK 이터닉스는 강한 상한가에 부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트레이딩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빠질 수 없는 게 2차 전지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시간을 살펴보니까 포스코 퓨처 M 같은 경우에는 1조 이제 8천억 계약 공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일 시장에서도 2차 전지나 아니면 친환경 쪽은 오히려 탄력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주목을 받았던 테마 중에 대표적인 해리스 수혜주가 친환경 관련된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도 그러한 연속성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확실히 트럼프의 수혜주들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요. 궁금했던 게 낙태 관련된 종목들도 보통 해리스 수혜주로 언급이 됐는데 이쪽도 좀 반응이 없었고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은 트럼프가 좀 이제 지지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쪽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게 좀 결국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선반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어제 좀 장 막판에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오늘도 조금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다가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잠깐 낙태 얘기 나오다가 슈팅 주고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좀 더 큰 어떤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섹터에 돈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낙태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로는 좀 이제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수급은 친환경과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에 대한 내용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 그럼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네, 52주 신저가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랑 어울리는 단어인가 매치가 사실 잘 안 돼요. 네. 이제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6만 전자 두려웠는데 이제 5만 전자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 멘토님께서 블랙 먼데이 때는 SK 하이닉스를 들어갔다면 이제 공략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기억하세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좀 그 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금 되게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매력적인 가격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의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추세,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8월 5일 저점이었잖아요. 지수 5일 저점. 근데 사실 9월 8일이었나요? 9월 4일 날 이미 여기 저점을 이탈하면서 지수 하방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내일 시장은 뭐 반등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떨어져도 사실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낙주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사이클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 오늘 아까 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 테일러의 이제 공장에서 이제 짐을 싼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타점을 제가 잡는 방법을 제가 조금 이따가 교육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그러면 저가 매수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텐데 대략적으로 이제 힌트를 드리면은 결국에 이게 이런 저가들이랑 이런 고가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이제 피보나치 비율에 이제 88.6 이런데 58,400원이나 적혀 있죠. 아니면은 여기 이 저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여기 56,000원 정도, 56,000원에서 58,500원 정도는 아마 이 구간에서는 저가나 아니면은 낙주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좋아요. 그냥 쭉 떨어지면 반등도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아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순환 사이클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 RSI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RSI가 침체권에 접어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기에 거의 대부분 저점이 나오면서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었거든요. 이런 데도 보시면은 거의 저점은 이런 데서 다 나와요. 이런 데서. RSI가 침체권에 나오는 구간에서 거의 다 저점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보유 중이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매도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조금 5만 원, 6만 원 아래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하락장을 예상하고 제 포트에 거의 한두 종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종목은 또 새로운 신규 매수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8,500원에서 한 56,000원 정도에서는 좀 차점을 잡아 들어가서 이 반등 시에 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저는 좀 대응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또 함께 봐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타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확률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80에서 90% 확률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오면은 반등은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나도 이런 대형주 저점을 나도 한번 따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52주 신저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은 과매도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있는 기회의 장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까지 참고하셔서 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미리미리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입니다. 반도체는 쉬어가지만 유리기판 테마는 다릅니다. 그런데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진짜 그동안 반등도 거의 없이 쭉 밀려 내려왔거든요. 맞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YC캠만 좀 오르더니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갔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제 찐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반등을 줬을 때 기회를 줬으니 너네 나와라 라는 시그널인지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리기판이 참 아쉬운 섹터나 테마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선함도 있었고, 네. 그리고 어떤 신기술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돌입을 한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YC캠이나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이런 주봉상 박스권 상당 구간들에서는 좀 지지가 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전 좀 장기 박스권이었잖아요, 이 구간이요. 네, 이런 구간들이 장기 박스권이었는데 이런 데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쓰면서 나름 불씨를 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내일 시장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잘 보셨다가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양봉이 쓰면은 장대 양봉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양봉, 양봉이 쓰면은 여기가 그러면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런 자리가 지금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한 번 더 지지를 해줬다라고 해석을 하고, 종가 베팅 관점에서도 접근해 보시면은 아마 뭐 금요일이 되었든 아니면은 추석 지나고 나와서 많이 열어보시면은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석 지난 이후에도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 시세를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의 반등에서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내용들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제는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 한켠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이제는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보내주시고요. 저희에게 진단 받으셔서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넘어오시면 되겠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죠. 02-2128-8543번으로도 전화 참여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그러면 저희 화면을 통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왔는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4천만 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22%. 지금 종목들이 다 떴네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태광과 LIG 넥스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똑같은 포트폴리오가 작년 이맘때쯤에 좀 갖고 있었더라면, 작년 하반기 때쯤이라면 다 빨간불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싹 다 파란불입니다. 싹 다 파란불인데 손실도 커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당연히 네. 고민을 많이 했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도 리밸런싱을 한번 잘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믿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태광, 로봇, 현금 확보를 위한 손절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하는 것보다 어려운 게 진짜 매도 사인을 좀 알아야 채는 것, 이거 같습니다. 지금 매수는 그래도 종목들이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매도를 적절한 시기에 못해서 지금 전체 모든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반도체고 요새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가 계속해서 안 좋은 내용들만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쪽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까지 반도체 종목들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좀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이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게 다 같은 어떤 계열의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거기서 또 분산이 된 게 이수페타시스랑 한미 반도체였는데 근데 결국에는 한 종목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어떤 섹터나 또 종목을 좀 분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이게 해치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기는 좀 힘든 포트폴리오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AI나 뭐 반도체란 키워드 그리고 엔비디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반등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또 뭐 잠깐 반등하겠지만 추세적으로 반등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좀 크게 리밸런싱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에.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하이닉스는 사실 이제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이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뭘 팔아서 한미반도체랑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를 팔아서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지금 비중이 10%인데 20%로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수만 얘기를 하면은 네. 이게 좀 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지금 시장이 뭐 사실 주식인들에 한해서 좀 큰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금투세라는 이슈가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요즘에 좀 또 다른 어떤 뉴스에 나오는 키워드 중에서 뭐 어떤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그런 거에도 지금 금투세 키워드는 굉장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딥페이크가 더 좀 뭐 이슈화되기도 네. 좀 만들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요즘에 좀 진짜 걱정이 되는 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좀 걱정을 하긴 하고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금투세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도 빠질 거고 종목들도 당연히 빠질 겁니다. 만약에 유예가 된다, 뭐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수는 반등을 하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수급이 나오면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건데, 근데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저는 좀 단순해요. 외국인 비중이 조금 더 많은 종목은 당연히 그 외국인들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를 여기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외국인 보유 비중이 53.61%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가 조금 더
하방에 당연히 뭐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반등 시에는 그래도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비중을 보면은 12%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11%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도 적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 금투세 이슈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닉스 쪽으로 비중을 몰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종목은 SK 하이닉스고요.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비중이 한미 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 합치면 23%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SK 하이닉스로 10% 비중 정도를 추가하고, 그러면 혹시 남은 그 돈에 대해서는 뭐 어디에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좋은지도 궁금하고요. 내일이라도 당장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등이 나오면은 그때 매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금은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반등 시에 매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매도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하이닉스 지금 바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고, 현 시장 특성상 뭐 어떤 종목들의 호재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악재들도 있을 건데 사실 그거는 현재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결국에 유동성이 살아나느냐 살아나지 못하느냐 이거 하나로 가지고 지금 수급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은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런 어떤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 수급적인 리스크가 지금 가장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는 다 같은 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산할 건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그러면은 남은 금액은 매수를 할 거냐라고 네.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을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해 왔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 네.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봉 차트를 제가 지금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떨어질까 싶은데 혹시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14만 2천 원에서 뭐 13만 8천 원 정도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 80% 확률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랬을 때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왜 이렇게, 아니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에코프로비엠이 왜 저는 매수 관점을 보고 있냐면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은 사실 이게 대형주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게 아마 2022년도 7월 달인가 그다음에 23년도 1, 2월 달 차트 SK 하이닉스의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에코프로 BM과 굉장히 좀 흡사하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이제 두 번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보통은 이제 좀 전문 용어인데 아마 많이 알려지진 않을 거예요. 3드라이브라는 패턴인데 두 번 나오면은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 거기가 거의 저점이 되면서 추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최저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이렇게 뭐 저점 한 번 더 이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구간에서 사신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잃을 일은 절대 없다. 오히려 리스크보다는 리턴 값이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바라보고 있어서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은 네, 저기가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22년도, 그 다음에 23년도 SK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이후로 거기가 저점이 되면서 쭉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만 2천 원이 혹시라도 온다, 14만 원대가 다시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 관점에서 18만 원, 그다음에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 그다음에 3차 목표가는 24만 원. 그다음에 사실 손절가도 제시를 해줘야죠. 10만 4천 원인데 사실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10만 4천 원이 온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그냥 몰빵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손절가는 크게는 의미 없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제시해 드려야 되니까. 근데 높은 확률로 저는 14만 원, 13만 원대에서 반등을 크게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제가 붙인 이름인데 저런
저런 패턴이 나올 경우에는 저 패턴 이름이 버터플라이라는 패턴이에요.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그 3드라이브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네. 약간 좀 약간 오그라들 수 있지만 용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매도 구간보다는 진짜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를 한 150번 정도 공략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작년 한 8월달, 9월달 이후로 아니다. 10월 달에 그때 이제 마지막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그때 제가 상한가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공략을 잘 안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에코프로 BM은 사야 되는 구간이 왔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게 추세적으로는 당연히 좀 상승하기에는 바로바로 가지 못할 겁니다.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에 나오면은 충분히 또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는 오히려 매도 사인이 나왔습니다. 지금 손절을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추천 종목으로 에코프로 BM을 추천해 주셨고요. 벌처럼 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 목표가로 18만 원, 2차 20만 원, 3차는 2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시긴 했는데 오히려 이 구간에는 몰빵해도 되는 구간이다. 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진단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광 한번 짚어볼게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셨네요. 신조성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조선 대형주가 아니라 또 조선 기자재 종목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쪽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선 쪽이랑 같이 연관을 시켜서 이쪽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선 기자재 중형주로 해서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인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시장이 약세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매수가부터 조금 밀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를 잘못했다 이거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매수는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월봉도 보면은 추세가 좀 반전이 될 법한 가격대에서 사셨어요. 보시면 이런 데에서 이렇게 저점 그리고 뭐 고점 이런 구간들을 이제 연결한다고 해도 실제 추세가 반전되느냐 아니면은 또 이제 실패하느냐 이 구간인데 사실 이런 데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잘 사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나 아니면은 시장이 또 밀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조선 쪽에서는 지금 가장 뭐 그래도 대장주라고 할 만한 게 HD 현대 중공업,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기업들도 같이 지금 힘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도 조금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조선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분이 비중이 근데 되게 뭐 조금 의아한 게 비중이 20%예요 지금. 아니 SK 하이닉스가 10%고 태광이 20%라고 하면은 진짜 조선을 되게 좋게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정할 때는 그래도 시가총액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종목에 가지고 있는 대금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조 정도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 그 종목에 10% 넣고 그다음에 거래대금이 뭐 예를 들어서 500억 터지는데 사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워낙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 20%를 넣는다.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항상 어떤 비중을 할 때는 뭐 이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료의 크기나 아니면은 뭐 거래 대금 그다음에 시가총액 그거에 따라서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중에 이제 계좌 컸을 때는 그게 좀 밑거름이 돼가지고 오히려 성장하기는 되게 좋거든요. 지금부터 좋은 습관만 만들어 놓으시면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비중을 가지고 이 종목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제 탑픽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오히려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 쪽으로 오히려 옮겨가는 게 사실 떨어진 거는 뭐 비슷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10%? 여기서 얼마 떨어졌죠? 지금 한 1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자리에서 한 1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한 6%, 뭐 18%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얘네들이 또 외국인 비중도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광보다는 이쪽으로 보면서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기자재 쪽인 태광에 대해서 지금 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잘 나고 있지만 지금 비중이 좀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왔고요. 오히려 탑픽 종목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이 종목도 좀 교체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 다양하게 종목 교체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포트폴리오 진단에 대해서 과감한 결정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방산으로 가볼게요. LIG 넥스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용 무인 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좀 선정이 되었다. 내용도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 이슈가 좀 반응이 되고 있는 건지 어제도 좀 주가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그래도 손실이 가장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 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지수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박스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로템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보면 우상향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지수보다는 확실하게 좀 강한 업종을 선택한 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종고점 25만 원 부근까지는 이제 열어두고 보시는데, 다만 이게 눌림이 은근히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종고점을 뭐 한 번에 넘기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피보나치로도 보면은 여기가 50에서 61.8%에서 지지받고 올랐기 때문에 아마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런 데서는 한 번 정도 눌리다가 재차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비중을 좀 줄이시고요. 그다음에 재차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확대해가지고 매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체크를 받아봤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로봇주로 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48,069원에 비중은 8%, 계속해서 조금씩 담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매수가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률은 손실 한 12% 정도 보고 계신데요. 금리 인하하면은 또 일단 성장주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로봇주도 요새 반등이 그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고 가면 괜찮을까요?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나운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 올라갈 만한 섹터고 종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은 지금 시장 컨셉이랑은 좀 잘 맞지 않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로봇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히 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좀 가격 조정 이후에 좀 기간 조정이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결국에 이제 만약에 AI 산업이 정말로 이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쪽은 결국에 미국이 당연히 가져갈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그래나마 조금 다른 나라들보다 좀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쪽인데, 그랬을 때는 로봇 쪽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좀 미래 먹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좀 12만 원 정도가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지 받을 경우에는 1차 뭐 18만 원, 2차는 22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설정해서 한번 플레이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 목표가 18만 원, 2차 목표가 22만 원 제시가 나왔고요. 일단 확인해야 되는 거는 12만 원이 지지가 되는지, 이 부분이 깨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전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나도 한번 참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금 비중이 한 22%가 되는데요. 그냥 이 비중은 그냥 들고 가는 게 좋겠죠? 그럼요. 들고 가야죠. 네, 좋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매수 사인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이미 종목 교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22%는 그대로 들고 가는 쪽으로 한번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해체가 된 윤삼월 전문가고요. 어떻게 보면 항상 주식이 좋고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주도주 매매를 굉장히 잘하는 어떤 전문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 매매의 정석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시장에서 조금 강한 신고가나 어떤 대금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요즘 시장 트렌드에 맞게 주도주 또 낙주 매매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도와드릴 테니까 이걸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떻게 저점 공략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이어져서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일단 주도주 매매의 정석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역배열이 아니라 정배열에서 좀 저는 매매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이나 52주 신고가 종목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 내의 대장주나 시장 인기주 그리고 첫 시세 양봉을 굉장히 중요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재료의 크기와 기대감이 좋은 종목이 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신고가라고 해도 재료의 크기가 작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신뢰도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의 크기가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매회, 매월 주도주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매회, 기회는 온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정배열에서는 여러분들 돈을 벌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역배열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예전에 어떤 고점을 보고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 매수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박스권이든 아니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시세 양봉 이때부터 매매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맥스권 돌파 시세 초입 국면에서 저는 매매를 한다.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머니나 이제 전문 트레이더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돌입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갈 때 이때 좀 개인들이 가장 돈을 많이 좀 잃게 되면서 사실 이 국면에서는 조금 매매를 자제하거나 관망하는 게 항상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럼 예시 차트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에코프로 일봉이고요. 에코프로 일봉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동평균선 약 60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 후에 관망 구간을 설정을 해가지고 관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을 150번 정도를 공략을 했는데요. 아까 여기가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2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50만 원대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그때 이제 빨간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매수 공략했던 자리 그리고 파란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도했던 자리.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략이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수익을 줘요. 뭐 종가 베팅을 하면은 다음날 수익을 주고 또 내가 만약에 당일날 뭐 돌파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또 한 10분 만에 또 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이 종목을 가지고 놀면서 수익을 쌓아갔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매하면은 장점이 물리는 거 없이 이제 시세 알곡만 챙기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좀 덜해집니다. 자, 알테오젠의 주봉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전고점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이 전고점 을 이제 처음 넘어갈 때 이때부터 매매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네. 한미 반도체 일봉도 보시면은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상한가로 첫 양봉을 시세를 뿜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60일선을 이탈하면은 걔도 관망이 유리하게 했죠.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60일선 깨지고 그다음에 이 전저점을 깨는 순간 전량 매도 후에 또 관망 구간을 가지게 되면서 실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주는데 60일선 이탈하고 아니면 전저점 깨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힘겨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이 종목을 컨트롤했던 어떤 뭐 그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한 번은 이제 매도하고 이제는 지금은 조금 다른 수급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기가 예전에는 20만 원까지 갔으니까 지금은 뭐 10만 원이네? 싸긴 싸죠. 그래서 저도 공략을 했었던 건데 근데 만약에 좀 예매한 구간에 사셨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실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알테오젠이라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아까 여기가 매매 시작 구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첫 매매 시세
나오는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8만 원대에서 29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트레이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첫 시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종목을 뭐 한 7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정배열일 때는 정말 열심히 또 매매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횡보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안 움직일 때는 또 다른 종목이 움직이잖아요. 뭐 YC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 7,000원에서 또 22,950원까지 가는 때 계속해서 종가 베팅이나 또 장중 매매 또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때는 또 상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쌀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주가가 싸다라는 거는 시세 초입 국면이거든요. 이제 막 장대 양봉이 터지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첫 시세 분출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 그래서 그런 데에서만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어떤 수익을 누적시켜가면서 계좌를 우상향시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윤사무엘과 아까 뭐 에코프로 아니면은 뭐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뭐 그다음에 예전에 제주반도체, 뭐 YC 아니면 뭐 에코프로머티 제가 다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서 열심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는 없잖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 약세다 보니까 결국엔 시장이 또 강세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어떤 박스권을 형성을 해야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올 텐데 지금은 또 하락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매매 방법이 좀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추세 추종 매매를 좋아하지만 그런 추세 추종할 종목들이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추세 추종이라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가 내가 비싸게 산다라고 하면은 더 비싸게 사줄 누군가가 들어와줘야 수급 매매가 되는데 그런 수급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주도주 낙주 매매가 요즘 시장에서는 더 트렌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한번 교육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낙주 매매의 핵심이 있습니다. 약세장에서는 사실 강세장에서는 주도주 탑 랭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500개의 종목 중에서 딱 5 안에 드는 종목 위주로만 제가 공략을 하는데요. 하지만 약세장에서는 과거 이제 주도주의 낙차가 발생할 때 그때 매매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등 탄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가지고 아니면 뭐 한 5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뭐 호가창에 지장이 가고 그러지 않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뭐 몇백억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종목들에 들어가기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10억 정도의 예수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매매하기에는 매매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저점 매수 공략을 해가지고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격의 반전,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패턴을 적용하게 되고요. 핵심이 있는데 이 원리, 이 패턴이 나오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냐면은 이 미수와 신용을 쓴 사람들이 이제 매도세가 가팔라지는 위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창 잘 갈 때 신용 미수가 20% 증거금 20%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5억까지도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거래 대금이 빵빵하게 터지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5배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했을 때 25%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거기가 보통 이제 다 신용 미수가 청산이 되는 구간들이잖아요. 그걸 활용한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형태나 피보나치 비율, 파동의 길이와 간격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 아니면 정확한 타점에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은 사실 주도주를 어떤 좀 강세장에서는 당연히 2,500개의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5종목을 위주로 공략하는 게 유리한데, 그러면 그때 거기서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면 되는데 사실 지금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8월 5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8월 5일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SK 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를 저는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한미반도체가 그러니까 2,500개의 종목, 2,500명 중에서 꼴찌였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가장 약한 종목이었다 이거죠. SK 하이닉스가 꼴등, 그 다음에 꼴등에서 두 번째가 삼성전자,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꼴등에서 세 번째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은 너무 무서워. 사실 차트도 되게 못생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매매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정확한 타점에만 들어가면은 완벽하게 조금 뭐 10에서 15%는 최소한 그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주도주 하위를 보자.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그래야 반등 나올 때 좀 탄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낙조 매매 기술적 포인트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샤크라는 패턴과 사이퍼라는 패턴이 있어요. 좀 어렵죠, 내용이. 근데 이거 이름은 그냥 뭐 S1, C1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고요. 그래서 뭐 피보나치는 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78.6과 88.6인데요.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 샤크와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낙조 매매 핵심 HTS 설정이 있는데 이거가 좀 핵심이에요. 뭐 이제 차트 툴 편집에서 분석 도구에서 피보나치 조정대를 여기로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차트 툴바가 생기거든요. 이 툴바에서 78.6, 88.6을 설정만 하시면은 끝나는데 이거 어렵다. 그러면 제가 내일 이제 아침 9시에 그 너튜브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아침 9시부터 한 11시까지 2시간 동안 하니까 그때 한번 저한테 와서 질문 주시면은 이렇게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의를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이퍼와 샤크란 패턴은 어떤 형태를 띠는가? 사실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형태를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딱 차트를 보는 순간 이거는 이 패턴이네. 이렇게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X라는 점이 저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저점이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A라는 고점까지 갔어요. A라는 고점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겠죠. 근데 무조건 이 A라는 고점을 C라는 고점이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고점보다 조금 위에서 형성하고 쭉 떨어져 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 78.6, 여기 X와 이 C라는 고점의 되돌림 비율의 78.6, 그 다음에 88.6, 여기는 1타점, 2타점이 됩니다. 여기가 타점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등 시에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고 제가 또 제가 실제 매매했던 차트를 가져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한미반도체였는데요. 8월 4일 그리고 19일간의 일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저점이 형성을 했어요. X라는 점이 만들어졌겠죠? 그러고 나서 이 고가까지 갔는데 이 고가까지 갔다가 눌렸어요. 눌렸다가 재차 이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돌파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돌파해주고 나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면은 88.6짜리가 여기 자리입니다. 네, 88.6.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가 125,600원. 아마 여기 첫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하이닉스는 얼마까지 보고 있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1차 목표 주가는 125,000원, 뭐 2차 목표 주가는 139,000원,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 며칠 걸려가지고 23%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최저점에 잡아가지고 1차 목표 주가에 다 청산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이 2월 6일 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 패턴을 아무 데서나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약간 한 몇 개월간을 주도했던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1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그런 종목에서는 뭐 이렇게 만약에 타점을 잡으면은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제주반도체도 보시면은 2월 6일 60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가 2월 6일이에요. 근데 주가를 보면은 뭐 여기서 이제 1월 17일 뭐 이럴 때 이제 저점이 형성이 되고 나서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눌림을 주죠.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쭉 내립니다. 네, 그랬을 때 1타점이 78.6이 23,900원, 2타점 88.6이 22,000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런 식으로 공략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틀 만에 약 54%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54%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잘 이탈 안 해요. 웬만하면 거기가 거의 저점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 확장해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물론 이쁜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이쁜 차트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되게 못생기게 만들어진 차트가 수익 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트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패턴입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뭐 한 5월달, 6월달, 7월달을 어떤 시장을 주물렀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자, 여기 이 저점에서 이제 형성이 되고 나서 네, 이렇게 고점을 한번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고점을 갱신합니다. 그랬을 때 쭉 내려와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78.6, 88.6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4시간 만에 약 12%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런 데서 미수를 썼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내가 미수 신용을 썼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청산이 되면서 그럼 깡통 계좌가 되는 경우도 되게 있잖아요. 덜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슬픔이긴 한데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또 누군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뭐 이번에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2% 정도 상승을 하면서 또 멋지게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이건 에코프로인데요. 23년도 4월 13일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2월부터 4월까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다가 첫 번째 조정이 좀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봤을 때 여기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저점이 다져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어이낌없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하는 척하고 그런데 이런 데서 결국에 지지를 받긴 했는데 근데 지지를 받고 나서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1타점이 57만 6천 원 이런 데 자리였는데 바로 1타점 78.6 여기가 2타점이었는데 1타점만 딱 체결되고 1시간 만에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지면 빨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탄력이 나와서 수익이 나오고요. 만약에 떨어지는데 한 5일에서 10일이 걸렸다. 그러면 또 반등 나올 때도 또 그 정도 시간을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분봉 안에서도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60분봉, 그다음에 1봉에서도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비중도 좀 의미 있게 실어야 결국에는 수익금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약간 시가총이 작거나 아니면은 좀 부실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에서는 사실 비중 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멋진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좀 못생겨졌을 때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촬영 후에 저 윤사무엘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욱더 다양하게 주식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도 QR코드 통해서 해드리고 있고요. 02-2128-8543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한 가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CPI 발표가 9시 30분이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내일 어떻게 좀 대비를 해보면 좋은 건지 이에 대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뭐 CPI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나라 시장이랑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네.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이틀 정도 반등했잖아요. 양봉이 나와주면서. 근데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랑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은 또 음봉 마감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 대비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서요.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지금 큰 돈 가지고 매매한 사람들은 거의 매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내가 만약에 이 자리는 그래도 못 참겠는데 이 정도 기다려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정도 만약에 이런 자리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좀 비중 실어서 매매할 만한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기회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CPI가 어떻게 나오든 내일도 역시 시장의 관망 분위기가 좀 팽배할 수 있다라는 점만큼은 경계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장의 변동성도 더욱더 강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 반드시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만큼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43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